얘기합니다. 뭐 사회를 받아들이세요. 뭐 안 바뀐다? 맞는 얘기예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남자가 먼저 구애를 하는 구조는 바뀌지 않아요. 이거는 생물학적인 구조거든.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또 여자들 또 좋아할 거야.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너무 좋아하지 마. 그 생물학적인 구조 때문에 너희들 여자애들이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항상 얘기하죠. 케이크를 먹는 것과 가지는 건 동시에 할 수 없다. 남자도 마찬가지야. 남자도 얻는 게 있으면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실력을 가져서 대화 공부, 화술도 하고 이거 다 동의하는 얘기예요. 내가 왜 지난 며칠간 그렇게 게스트도 두 분이나 모셔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하려고 해? 또는 뭐 권승현이라는 사람도 한번 추천해주고 왜 그래? 옛날에 뭐 백설마녀님 것도 한번 가서 보세요. 내가 왜 그래? 게임의 중요성을 아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가서 보라고 하고 싶진 않아. 난 이 사람 이 발언 참 위험한 것 같아요. 못생긴 게 너무 심하다 싶으면 성형을 하라?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왜 하지?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왜 할까? 성형을 해서 성격이 바뀌고 팔자가 고쳐지는 건 여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여자는 우리 사회에서 성적 대상이고 남자는 물적 대상이거든. 물론 남자도 물론 섹시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성형에 따른 그런 급진적인 효과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성형을 했다고 해서 같은 효과를 볼 거라는 생각은 좀 접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채널 이제 초반에 저한테 성형해도 되냐고 물어보신 분들 계셨는데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예체능에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연기를 많이 공부했었고 저랑 같이 연기하던 남자애들 중에 뭐 성형을 한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은 왜 성형을 했을까? 자신의 꿈이 배우니까 했지. 멘탈 포인트 오브 오리진이 내 자신한테 있었지. 근데 여자랑 잘 되기 위해서 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성형을 한다. 그래서 근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함부로 한다. 난 여기서도 이 사람의 자질이 의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너무 내 스스로 여자에게 뭔가 잘 휘둘리는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면 반항화가 되는 게 맞아요. 본인 주관 키우고 난 이미 여자를 잘 만나니까. 연애 기술이 별로 없어요. 만나는 애들 별로 안 예뻐요. 그래서 너무 휘둘리지 않게 스스로를 통제하는 연습을 하는 게 맞지만 본인이 여자를 잘 못 만나는 경우, 연애 기술이 별로 없어요. 만나는 애들이 별로 안 예뻐요. 이런 경우, 그러면 모범생이 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실력을 키우라는 얘기죠. 근데 좀 모범생 얘기 자꾸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팔에 문신이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재밌네. 아무튼 간에 제가 이렇게 백날 잔소리 해봤자 자존감을 키우면 여자는 알아서 따라온 게 아니냐. 만약에 저희 채널을 보고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쵸? 이건 대전제죠. 그러면은 룽 머니 스테러스 게임 중에 게임이 필요가 없어. 그치만 이 게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룽 머니 스테러스 게임에서 이 게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성격과 가치관이 바탕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여러분이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을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해. 그래서 내가 옛날에 선생님을 했던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요. 여러분이 민트색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예쁜 선을 구현을 하고 정확한 색을 써도 그림이 안 예뻐요.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건 하얀 도화지야. 그러니까 가치관과 성격은 하얀 도화지 같은 거예요. 애초에 깔아놓은 바탕을 잘 깔란 얘기야. 그 위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기술이 됐든 기교가 됐든 선터치가 됐든 붓터치가 됐든 색깔의 선택이 됐든 기본적으로 최대한 순백의 하얀색 도화지를 깔아야 된다. 성격과 가치관은 하얀 도화지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하얀 도화지를 구해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애에는 딱 정해진 기술이 있다고. 이거는 미국의 실력 있는 PUA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비슷한 얘기는 해요. 여자를 계속 꼬셔보고 하다 보면 패턴화가 된다. 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 그래서 일전에 Q&A에서 한번 올라왔고 그게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유명한 PUA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그랬죠. 여자를 많이 만나봤는데 이제 여자에 대한 신비주의가 다 사라졌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실제 연애 기술이란 대사 하나하나에 신경 쓰면서 여자가 나한테 친근감을 느끼도록, 그래서 내 대시에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래요. 와우.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억만장자 같아야 될 것 같아. 내가 뭔 말을 하는지 대사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면서 나에게 친근함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대사 하나하나에 신경 쓰면서 내 대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외모만 뜯어 고쳐놓으면 몰랐네. 이 얘기는 내 얘기는 뭐랑 똑같이 들리냐면은 여러분이 대본을 외울 수 있으면은 배우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얘기로 들려요. 그래서 뭐 성격이 뭐 어떻게 되고 가치관이 어떻게 되면 내가 알파남이 된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라고 끝까지 부정을 하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이 강사의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는 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야. 비. 사람이 어떤 식으로 존재가 구성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슨 카톡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예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에 대해 확신을 가져라. 막 어떤 아우라가 있으면 매력적으로 비춰질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카톡에서 뻘소리하는 애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 답장할 거냐? 막 성격 되게 자존감 높고 자신감 있고 가치관 되게 매력적이고 남자답고 그런 말투로 필라테스는 헬스보다 그래도 할만해. 이렇게 되면 이게 말실수가 아니게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 얘기부터 합시다. 여자가 위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저 필라테스 해요 크크크크 유유 이래. 헬스도 하는데 안 맞아 나랑 크크크크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크크크크 필라테스는 헬스보단 그래도 할만해? 라고 되물었대요. 근데 얘가 얘기한 게 방금 여자가 말한 게 그 소리잖음. 말귀 못 알아듣는 쓸데없는 질문임 이라고 예시를 들어요. 그러면서 얘가 지금 밑에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안 맞는다고 필라테스가 더 재밌다고 분명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필라테스는 그래도 헬스보단 할만해 라고 얘기하면은 내 성격이 뭐든 가치관이 뭐든 내가 자존감이 높든 낮든 남자도 필요 없이 여자가 방금 한 말을 말귀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할만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게 내 성격이고 가치관이고 연관이 있겠냐고요. 왜 기술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계속 자존심 뭐 성격 가치관 이런 것만 따지면서 그러니까 일단 이 얘기 하겠습니다. 이거 좀 유치한 얘기긴 한데 지정은 해야겠어. 나는 저렇게 대답해도 돼요. 여자가 저렇게 보면 난 저렇게 대답해도 난 상관없었어. 알겠어요? 혹시 저 유튜버 맹신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내 얘기 한번 들어보라고. 나는 만약에 나였다면은 그래? 야 그럼 필라테스는 헬스보단 할만해? 라고 얘기하면 또 여자가 또 블라블라블라 얘기를 해. 나는 문제가 없었다고. 알겠냐고. 나는 문제가 없었다고. 이 사람아 저렇게 얘기해도 나는 여자 말귀 못 알아들어 처먹는 대답을 해도 난 문제가 없었다고. 뭐라고 얘기했어? 예를 들면 이 상황 같으면은 뭐 헬스도 안 돼 나랑 너무 안 맞아 힘들어. 필라테스는 헬스보다 할만해? 물어보면은 응 필라테스는 뭐 이것도 좋고 필라테스는 가만히 있잖아 크크크크. 내가 여자랑 대화를 하면서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을 하겠냐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자가 내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 아닐까? 이렇게 말귀를 하면은 내 또 쓸데없는 대답을 한 거니까 여자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크크크 필라테스 헬스보다 그래도 할만해? 라고 물어봐도 난 괜찮다고. 알겠어요? 같은 대사더라도 어떤 배우가 어떤 메소드 어떤 정서 구축으로 어떤 맥락에서 어떤 캐릭터로 하냐에 따라 달라. 우리 대본 분석할 때 헉 같은 소리도 서브텍스트가 있어요. 단 하나도 토시 하나 넘기는 거 없어. 내가 미안하지만 당신보다 훨씬 더 한평생 살면서 텍스트에 대해서 공부를 더 많이 했어요. 이 강사보다. 근데 이런 디테일, 이런 구체적인 거 중요하지. 근데 이런 거 하나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으면은 도대체 나의 모습은 언제 보여줄 건데? 언제 나를 데몬스트레이션 할 건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아까 도화지에 비유했죠. 크크크크 필라테스는 할만해 라도 내가 해도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전혀 다른 맥락을 깔았기 때문이야. 애초에. 그 맥락을 창조하는 게 내 평소 성격과 가치관이에요. 내가 얘기했죠.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게임은 8대2로 뭐로 이루어졌냐면은 8할의 내 평소 외모, 내 스타일, 내 성격, 내 가치관, 거기서 나오는 나의 여유나 자신감, 여자를 대한 태도, 나의 그런 모든 것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기서 그 자체에서 내 스테러스가 나오는 거야. 여자를 상대로 하는. 내가 이 여자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 그런 것들이 또 느껴지는 거지. 근데 모든 여자가 그걸 다 느낄까? 아니야. 내 코드에 반응을 하는 여자가 있고 아닌 여자가 있어요. 뭐 어떤 알파 메일도 앤드류 테이트도 이 세상의 모든 여자를 꼬실 수가 없어요. 나랑 썸 타던 여자 중 한 명은 확신컨대 앤드류 테이트와 나 중에 나를 선택할 거야. 왜냐하면은 걔의 성격이나 걔의 가치관이나 걔의 취향상 앤드류 테이트한테 치명적으로 싫어하는 마인드가 있어. 심지어 이 지구상에 적지 않은 여자들은 앤드류 테이트 대신에 나를 선택한 여자들도 있다고. 난 많이 봤어요. 내가 왜 많이 봐? 나는 배우 지망생 생활을 오래 했어. 배우 활동도 좀 했었고 무명이지만. 근데 거기서 보면은 잘생기고 했던 어떤 뭐 형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고전한 사람들 많았단 말이야. 똑같이 고민하고 있어. 어떤 여자가 날 좋아하지 않는다고. 근데 옆에 보면 또 그 형을 좋아하는 어떤 여자가 있긴 해. 이런 거라고. 알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워커웨이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모든 연애의 대전제는 뭐다? 여러분이 연애 가능한 여자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여자예요. 알겠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게임에서 20%에 해당돼요. 디테일한 기술, 화술, 센스, 위트. 근데 오히려 이게 극단적으로 잘못 사용되면 블루필적인 망상이지. 이거 자체가 블루필적으로 얘기하는 여자한테 어떻게 해야 잘 보여야 한다 얘기겠지. 레드필은 절대로 기술을 외면하라고 하지 않아요. 기술 이전에 전제돼야 할 정말 중요한 게 있고 거기서 출발을 해야지 기술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롤러 터마 씨가 유명한 말, 내가 옛날에 초반에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줬죠. 내 옛날 PUA 영상 찾아가봐.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롤러 터마 씨가 뭐라고 한다고? 레드필 지식이 없는 PUA는 어린아이 손에 쥐어진 다이너마이트다. 이 사람은 노벨이에요. 다이너마이트를 파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당신한테 가는 고객한테 먼저 레드필 지식을 맥락을 깔아주고 당신한테 보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레드필 지식을 인지하면은
어떤 PUA한테 가든 다 지들이 데이트 코치라 불러.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PUA라고 생각을 안 해. PUA라고 생각을 안 해,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땐 PUA야. 똑같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PUA를 찾아가도 괜찮다고. 왠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레드필적인 맥락이 있으면은 누가 형편없는 선생님이고 누가 뛰어난 선생님인지도 구별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술이나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술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구 선수가 축구공 차는 기술이 없으면은 자존감이고 열정이고 뭐가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거꾸로 얘기해서 열정과 의욕이 없는 애는 축구를 차러 안 나오죠. 그리고 정확히 배우겠다는 자세가 없으면은 실력 향상도 안 되죠. 얘는 교육이라는 게 기술 이전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되게 웃겨. 왜냐면 지금까지 자신이 설파해온 자신의 사상과 근거를 모두 뒤엎는 발레를 스스로 얘기하거든. 자기 아는 동생이 축구를 되게 열심히 한대요. 매주 축구를 나간대요. 그래서 축구를 잘한다는 자기 자부심이 있대요. 자신감이 넘쳐요. 근데 걔가 프로리그 가면 찰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블랙필적인 마인드인데? 못 차죠, 실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래서 내가 형편없는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본인이 얘기한 자기 동생에 대한 축구의 예시를 다시 우리 연애 쪽으로 맞춰보면은 이래서 레드필 지식이 여러분을 모두 알파남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상위 5%에 있는 그 객관적인 전체 매크로로 땡겨봤을 때 레드필 지식이 여러분이 모두 상위 5% 안에 드는 알파 메일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레드필 지식이 남자들한테 권하는 거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여성과 진정으로 가치 있는 연애가 뭔지를 알려주고 진실을 통해서 알려준 다음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그 진실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가이드라인과 지침들이지. 그래서 내가 레드필 지식은 손자병법과 같은 거라고 얘기했고 무엇보다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레드필의 목표는 여러분이 모두 톱G가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최고 버전의 자신이 되란 얘기예요. 방금 이 사람이 든 예시 봐봐. 되게 웃기잖아. 이 사람의 아는 동생 지인은 축구를 되게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 근데 프로리그에 가서 뛸 수 없다는 건 맞아. 내가 방금 한 말이 그 말이야. 여러분이 아무리 레드필 지식을 보더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얘 말고 누구한테 PUA 교육을 받더라도 여러분이 사귈 수 있는 어떤 여자의 캐파에는 결론적으로 한계가 그어질 거야. 그게 진실이라고. 그래서 뛰어난 선생은 내가 얘기해줄게. 그래서 뛰어난 선생이 아니지 무시무시한 학원들 있잖아요. 학원들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얘기해줄까? 뛰어난 과외 선생과 학원 선생은 될 성부른 입만 받습니다. 아무나 안 받아요. 내가 진짜 무시무시한 비밀 하나 알려줄게. 선생님이 몸값을 올리고 학원이 몸값을 올리는 방법은 될 놈들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을 올리는 거야. 그게 학원이 성공한 비결이야. 알겠어요? 거기 이제 깍두기를 이제 가망 없는 놈 한두 놈 껴주겠지. 아니면은 중간에 좀 진짜 다듬어서 될 만한 애 몇 개 넣어주고. 왜냐면은 다 탑만 넣어놓으면 안 되니까. 올라갈 애도 넣어줘야지. 그리고 학원의 평판을 망치지 않은 선에서 못 올라오지만 집이 돈이 많은 애들도 받아줘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논조는 자기 친구가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고 교육을 받았으면은 프로에 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물어보자고. 그러면 당신한테 교육을 받으면은 지금 프로축구의 비유를 했는데 이 비유를 그대로 옮기자면은 당신한테 교육을 받으면은 세상 모든 남자들이 아무 여자나 자유이용권으로 사귈 수 있어?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자, 그래서 계속 자존감이 높고 주관이 뚜렷한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서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성격이 어떤 거고 뭐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배경에 이런 식의 문장을 넣어놨습니다. 애초에 남자가 남자답다니 이런 추상적인 것들은 여자에게 보여줄 기회도 없고 의미도 없다는 뜻이다. 실제 연애는 이런 대화 한마디에 어떤 대답이 좋을지 어떤 건 실수인지 판단하면서 말투를 자막이 잘 안 보이는데 말투를 친근하게 하거나 그런 사회성적인 측면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랑 나누는 대화가 재밌고 잘 통하면 그게 매력적인 남자고 계속 만나다가 사귀는 거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자답다니 이런 추상적인 것들은 여자에게 보여줄 기회가 없대요. 실제 연애다 또 색깔 표시를 해놨어. 말투를 친근하게 꾸미고 이상한 대답하지 않는 등 사회적인 측면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감마메일을 고치려고 하는 거야. 지 고객이 주로 감마메일이니까. 근데 감마메일을 기계적으로 고친다고 고쳐지냐고.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이분한테. 그러면은 당신의 수강이 끝나고 난 다음 그 남자들은 어떻게? 같은 패턴 쭉 써먹는 거야? 당신한테 패턴 한 번만 배우면 모든 여자한테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내가 톡을 해서 말이 잘 통했어? 이런 경우는 이럴 수 있지. 내가 톡을 막 했어. 데이팅 어플이든 뭐든 간에.
친구 속이든 간에 톡으로 막 했어. 내가 텍스트 게임이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텍스트 게임은 중요하지 않다고. 난 텍스트 게임 나는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난 텍스트 게임 자체를 잘 안 해요. 나는 여자친구랑 한참 사귀는 거 아니면은 썸 탈 때나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톡톡 건드려갈 때 그때 텍스트 게임 많이 안 해요. 차라리 시간 내서 만나지. 내가 워낙 바쁜 것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하면요 실제로 만나면 차입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실제로 만나면 차요. 이런 식으로만 들어가면은 대관절 어떻게 연애 강사라는 사람이 남자답다니 이런 추상적인 것들은 여자한테 보여줄 기회가 없다는 헛소리를 해. 그래서 그런 여자랑 잘 통하려면은 그대로 단어, 대사. 야, 대단하다. 이런 표현을 잘 쳐야지 주관이니 자존심이니 이게 알바냐고요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오해한 게 아니네. 진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네. 아예 확정을 해주네요. 그래서 그런 게 재밌으면 매력적인 남자로 계속 만나다가 사귀는 거 아니냐. 오 마이 갓.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람을 다루고 마음을 얻는 기술만 알면 된다. 근데 제대로 된 연애 지식도 화술도 없는 사람들이 삼류 자칭 연애 전문가들이 기술은 지들이 모르니 못 가르치기에 그저 주관이니 자존감이니 자기계발서적인 말들로 헛소리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고. 우리는 여자가 아니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과 나는 남자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남자가 남자한테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할 일은 우리가 뭔가를 조직하고 리더가 되는 일이죠. 여러분이 리더로서 존경받고 추앙받고 사람들한테 명령이 먹히려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것이야. 근데 내가 물어보자. 이 사람의 교육 방침대로라면은 이거를 연애 교육이 아니라 리더십 교육이라고 치환을 해보자고. 남자한테 리더적인 그런 신뢰와 충성과 존경, 남자로서 리스펙을 얻는 것과 여자를 유혹하는 것에는 일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드필 지식에서 롤로 타마시가 잘 정의를 했듯이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섹시한 남자의 정의는 other men's wanna be, other women's wanna bang. 다른 남자들은 그 남자가 되고 싶어하고 다른 남자들은 다른 여자들은 그 남자와 자고 싶어야 되거든.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존경과 다른 남자들의 그런 신뢰와 그런 것들을 받는 남자가 섹시한 남자이기도 한 거예요. 즉 쉽게 내가 여기서 얘기하자는 거는 사람을 다루고 얻는 기술이 남녀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물어봅시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어떤 그런 화술이나 기교만으로 여러분들한테 존경을 얻어낼 수 있나요? 거꾸로 물어보자고. 화술과 기교만 있으면은 여러분은 리더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리더로 모실만하고 이 사람은 리더고 또는 이 사람은 내 멘토고 또는 이 사람한테 배울 만한 게 있다라고 느끼는 거는 그거보다 성격이지. 더 나아가서 가치관인 것이야. 이 사람이 될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주군으로 모실만하다. 이 사람이 나의 알파다. 나는 이 사람을 보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주둥이만 화려한 인간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거를 착각해가지고 자신이 알파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감마메일이지. 그래서 롤러 터마시가 왜 똑똑한 남자들이 실패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그런 것이지. 자신이 똑똑하고 자신이 아는 게 많다는 이유로 여자한테 매력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자신이 똑똑하고 아는 게 많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리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폭스데이가 자신의 영상에서 감마메일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알파랑 기싸움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감마메일 같은 사람들을 고용을 하면은 처음에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점점 많은 권한을 요구하면서 점점 지멋대로 하려고 한다는 게 다 일맥상통한 얘기야. 물론 얘기는 맞아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화술이나 저런 기술, 기교 같은 거 못 가르쳐요. 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필라테스? 필라테스는 헬스보다 쉽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도 됐거든. 난 문제가 없어요, 딱히. 알겠어요? 난 몰라 도대체. 난 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게스트들을 초대하고 내가 다른 유튜버들을 초대하고 그런 식으로 위임을 하는 거야. 할 줄 아는 사람을 찾는 거거든. 그걸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거거든. 몰라요. 내가 그거를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의식적으로 쓰기 시작한다면은, 그래서 내가 연애 유튜버가 된다면은 나는 굉장한 유튜버가 되겠죠.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 배워가지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이걸로 돈을 버는 것 같아. 그럼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관이니 자존감이니 자기 개발적인 말들로 헛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기술에 대해서 되게 프라이드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론을 얘기합니다. 자기 개발서적인 생각들, 알파메일이니 뛰어난 주관이 이런 거 버려라. 그래서 일상에서 여자랑 대화할 때 조용하고 얌전한 성격이면 나댄 연습부터 하고, 남들이 나랑 대화하는 걸 재미있어 하지 않는다 싶으면은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캐치를 하자.
그 표현들을 외웠다가 남들이 하는 말투나 표현, 드립 등이 재밌으면은 그 표현들을 외웠다가 내 방식대로 써먹기도 하고, 카톡도 막 보내지 말고 뭐 생각을 하면서 보내라. 이런 기술을 깨닫고 연마하면 알파남이 될 것이다. 한 번도 사람을 고쳐본 적이 없네, 이 사람은. 자기가 분위기를 갑분싸로 만드는 거는 왜 그렇게 됐는지,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어야 되고 메타인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메타인지를 형성하는 것도 성격이자 가치관이야. 이 사람 되게 웃겨. 여자나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조용하고 얌전한 성격이면은 나대는 연습부터 하려잖아. 이래놓고 성격이 문제가 안 된다고? 본인이 성격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해놓고 조용하고 얌전한 성격이 문제라고 얘기했잖아 지금. 그러면은 내가 왜 나대도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셋 교체가 없이 그냥 무조건 나대는 연습부터 하면 돼? 남들이 하는 말투나 표현, 드립이 재밌어서 그 표현들을 외웠다가 내 방식대로 써먹으면은 성격이나 그런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를 캐치하는 그런 식의 타고난 그런 센스 같은 게 없으면은 그게 돼? 내가 아까 연기할 때 대사 얘기했죠. 같은 대사를 하더라도 어떤 배우가 어떤 뉘앙스로 어떤 맥락에서 하냐에 따라서 아주 다른 명대사가 될 수도 있고 명장면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허접한 삼류 영화가 될 수도 있는 법이야. 자, 이 사람한테 동의한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화술을 배우면 좋아요. 뛰어난 화술을 배우면. 근데 화술을 기계적으로 배운다고 해서 될지는 좀 의문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남자가 이런 식의 교육관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은 자신이 룩이 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봤을 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로 해결한 거예요. 잘생겼어요. 보니까 뭐 키도 큰 것 같아. 떡대도 좋고. 이 사람은 룩에서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맹점들이 생기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굴이 멀쩡하고 뭐 외모가 멀쩡하고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여자들의 기대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카톡 좀 고쳐서 보내고 이상한 뻘소리만 안 하면은 그냥 뭐 효과가 있었나 보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동안 봐왔던 또는 그런 굉장히 뭔가 갑분싸 분위기 만들고 여자랑 대화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봤을 때 이런 거 아닐까? 얘는 왜 이게 안 되지? 얘는 왜 이게 안 되지? 제가 게스트를 모실 때 굉장히 신중하게 선정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밑바닥부터 올라왔다고 느낌이 드는 사람들만 선정을 해요. 예를 들면 키가 아주 크지 않다던가. 예를 들면 제가 모신 첫 번째 게스트는 제가 실제로 만나뵀었는데 막 키가 아주 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무슨 뭐 박보검처럼 생긴 그런 꽃미남도 아니었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대신 그 사람이 풍기는 아우라가 좋았고 그 사람이 자신감이 좋았고 그 사람의 마인드셋이 좋았고 그래서 꽤 예쁜 여자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번따도 많이 하고. 두 번째 게스트 데이팅 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몸에 대해서 신뢰를 했지만 제가 그분에게서 멋있다고 생각을 한 거는 그런 것들을 외형적인 거를 최대한 좀 덜 손대고 순전히 그런 기술이나 기세만으로 그거를 커버를 치려고 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장애가 있는 분이든 탈모가 있는 분이든 뭐가 있는 분이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렵다고 여겨지는 환경에서 굴하지 않고 사람들을 코칭해 온 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필이 된 거예요. 되게 웃기지 않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의 외모와 이 사람의 코칭 내용을 봤을 때 컨그런시가 깨지지.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기술에만 그런 약간 좀 미시경제학에 환장한 그런 경제학자처럼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려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사람은 누군가 교육을 할 때 자신이 어떻게 뭔가를 체득하고 터득했냐를 토대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거든. 내가 영어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 연기 지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러려면은 사람한테 가장 먼저 필요한 인지가 나라서 된 거랑 보편적으로 된 걸 찾아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공통분모랑 공통분모가 아닌 걸 찾아야 돼.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약간 좀 본인한테 효과가 있거나 본인의 수강생 중 일부한테 효과가 있던 어떤 내용,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했는데 뭔가 거시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뭔가 교육자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지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뒤에 이 사람이 영상을 또 찍었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